주인공인 라이너와 에렌과 달리 간지나는 거인의 힘도 없는 프록과 장에 왜 주목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낮은 비중을 보여주다가 4기에서 갑자기 예고파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록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분, 주역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하고 어떻게 스타일링 했을지도 모를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가졌던 프록을 안 좋게 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프록 이상으로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마를로를 협박하다가 히치에게 나가 떨어지거나 오므라이스와 미카사를 좋아해 에렌에게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말이 히스토리아를 잘 따르는 것과 달리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장의 휘파람을 무시해 거인이 배회하는 허허 벌판에서 죽을 뻔하는 등 같은 동족에게도 무시당하고 본작의 최고 호감캐 가비의 머리를 문 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의 차이점, 각자 내린 결정이 작품의 주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두 캐릭터를 이해해야 작품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조연, 프록과 본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캐릭터 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록, 폴스타는 에렌, 라이너, 장과 같은 104기 훈련병단 소속으로 조사병단과 주둔병단 중에서 주둔병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으로 조사병단의 신병 생존율은 70%, 지난 4년간의 조사병단 전체 생존율은 40%라는 정신나간 수치를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57회 벽의 조사로 위장한 여성형 거인 포획 작전에서 크게 실패한 조사병단은 병단 자체가 해체될 위기에 처하지만 여성형 포획 성공, 턱, 갑옷, 초대형의 정체를 파악, 납치된 에렌을 구출, 쿠데타를 성공시켜 부패한 왕정 정부를 몰아내는 등 세금만 빨리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몇 개월 만에 나라를 구할 영웅들이라는 인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에렌이 습득한 경지라 능력으로 인해 인명 피해 없이 거인을 죽일 수 있는 병기까지 제작하고 월 마리아의 구멍을 거인화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자 벽 안의 백성들은 조사 병단의 월 마리아 탈환을 못 빠지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프록은 출세를 위해 소위 잘 나가는 집단인 조사 병단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고 그는 월 마리아 탈환 작전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에렌은 물론 같은 104기 동기생인 장, 미카사, 아르니는 몇 개월 만에 최정예 리바이 반에 배속될 정도로 출세한 만큼 자신 또한 공을 세워 조사병단의 간부 혹은 영웅이 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프록이 상대한 적국의 거인은 군함과 비행선을 손쉽게 파괴하고 조건이 갖춰진다면 갑옷과 턱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짐승 거인이었기 때문에 조사병단은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엘빈은 지하실에 간다는 꿈을 포기하고 아직 성인도 안 된 청소년들에게 첫 출전이었던 신병들에게 죽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최정예였던 선배들도 짐승 거인의 투석에 전멸하고 지속적인 투석에 극심한 공포에 짓눌린 프록은 엘빈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칠 생각까지 했지만 과거 동료들의 죽음을 그들이 바친 심장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죽고 살아남은 자에게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연설에 어떻게든 납득한 프록은 엘빈 단장과 함께 돌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잔혹한 현실을 납득하려고 해도 바위에 맡기자 신병들이 느낀 것은 인류를 위해 싸우는 자긍심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조사병단에 입단한 후회뿐이었습니다. 生きてるのか誰か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고 엘빈에게 항의했던 프록이 살아남게 되었고 다른 동기들과 신병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프록은 생존자를 찾다 죽기 일보 직전인 엘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빈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엘빈에 대한 징후를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던 프록은 승리를 위해 어떠한 수단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이 악마를 죽여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때 프록은 짐승 거인이 있던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짐승 거인을 제압하고 무지성 거인을 학살하는 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기어코 성공한 엘빈의 작전에 놀란 프록은 이 유능한 악마를 아직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엘빈을 죽여 영원히 쉬게 해주는 것을 너무 상냥한 복수라고 생각하게 된 프록은 엘빈을 살려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それじゃ生ぬるいと思った。この人にはまだ地獄が必要なんじゃないかって。
신병들을 모두 죽음으로 이끈 대신 승리를 쟁취한 오늘처럼 앞으로도 파라디 섬의 승리를 위해 적이든 적국의 민간인이든 모조리 죽여버리고 필요하다면 파라디 섬의 병사든 민간인이든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악마, 짐승 거인 같은 괴물을 이기기 위해 소중한 사람도, 가치도, 자신의 인간성마저 버리는 괴물, 승리를 쟁취하는 악마의 역할을 죽을 때까지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巨人を滅ぼすことができるのは悪魔だ。悪魔を蘇らせる、それが俺の使命だったんだ。それがおめおめと生き残っちまった俺の意味なんだよ。 구석에 찢겨진 동료들을 위해 이러한 극심한 절망과 공포를 그 누구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프록은 동료들과 함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자신의 목숨을 파라디 섬을 위해 바치겠다고 다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프록의 발언으로 엘빈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꿈을 포기하고 죽으라는 자신의 말에 엘빈이 고맙다고 말한 것을 상기한 리바이는 결국 엘빈 대신 아르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가져다줄 악마를 잃게 된 프록은 훈장 수요식에서 엘빈 대신 살아난 아르민에게 화를 내지만 그는 곧 새로운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토리아와 접촉해 미래의 기억을 보기 시작한 에렌은 점점 엘빈처럼 악마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벨리오를 습격해 빌리 타이버, 전투의 거인, 세계 각지에서 온 정치인과 민간인, 마레군 상층부 대부분을 괴멸시키고 아르민에게 항구를 폭파시키게 만들어 군함과 항구뿐만 아니라 항구 근처에 있던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벽 밖의 인류를 모두 학살하겠다는 에렌의 계획을 알게 된 프록은 에렌의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말 그대로 적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는 에렌은 엘빈을 능가하는 대악마가 되었습니다. 民間人への被害は最小限に抑えろ。分かってんのかブロック。ここにいるのは敵と敵の住む建物だけだ。 프록은 대악마를 따라 레벨리오 전투에서 민간인 피해 최대화, 예거파를 창설해 전쟁 범죄자가 돼 에렌을 구출, 다리스 총통, 고위 간부 등 자신에게 방해가 될 아군마저 죽이거나 제압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우방국의 기술자들을 살해 및 협박하게 됩니다. 俺たち壁内人類がどれだけ壁の外の奴らに殺されてきたか忘れたか。食い殺されたんだぞ。まだまだこんなもんじゃ済まされねえよ。エレンは示した。戦えってば。俺たちはただ壁の中で死を待つだけじゃない。俺たちにはあの悪魔が必要だ。 방해가 될 아군에는 조사병단 동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프록은 그 중에서도 아르민과 한지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엘디아를 증오하고 이 악마들을 죽이자면 선전포고를 한 지금 언제 공격해와도 이상하지 않을 지금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勝てなきゃ死ぬ。勝てば生きる。戦わなければ勝てない。戦え。 에렌의 말처럼 적을 죽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데 전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지양하고 전쟁을 꺼려하는 아르민과 한지는 도움이 되긴커녕 방해가 되는 무능한 존재라고 프록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르민과 한지는 가증스럽게도 엘디아 제국을 배신한 매국노가 되었고 적국과 동맹을 맺은 이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엘디아 제국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게 되지만 악마의 아이에게 총을 맞아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록은 미친 듯한 집념으로 배에 붙어 끝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프록이 조사병단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것은 지배욕도 권력욕도 그 어떠한 사리사욕도 없이 그저 자기가 경험했던 4년 전의 지옥을 엘디아 제국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같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4년 전부터 프록은 오직 엘디아를 위해 싸웠고 벽 밖의 인류는 그를 악마로, 예거파에 찬동한 대다수의 벽 안의 인류는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게 됩니다. 悪魔それだけ증오와 폭력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수단을 사용해 파라디 섬을 지키려고 한 프록처럼 장 또한 매우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巨人から遠ざかるために巨人殺しの技術を磨くって仕組みをよ。今さら何言ってんだ。俺のためにもこの愚策は維持されるべきだ。このクズ野郎が
うるせえこれが現実だ 장은 거인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헌병단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강한 의지력을 가진 에렌이 거인과 싸우려고 했던 것과 달리 월 로제에서 살던 장은 잃은 가족도 지인도 없었고 진격의 거인의 존재가 밝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인류는 거인과 마레를 상대로 승산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거인과 싸울 동기도 의지도 없을 뿐더러 거인의 힘같이 강한 힘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병단은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장은 조사병단에 입단해 거인을 모두 구축해버린다는 이상적인 소리를 내뱉는 에렌을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베를톨트의 공격으로 토로스트 구에서 싸우게 된 장은 동기들이 잡아먹히는 사이에 보급소에 돌격하자며 모두를 지휘하게 됩니다. 살 가망이 거의 없는 동료들을 포기하는 대신 나머지 동료들을 살리는 현실적인 결정을 내린 장은 거인에게 잡아먹힌 동료들을 떠올리며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방전에서 살아남은 장은 거인과 싸우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헌병단에 입단하려 하지만 마르코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俺の巨人ってなんだよライナー。せっかく開けた穴って言ったのかベルトルト。 마르코가 거인의 힘을 사용한다는 대화를 들어버려 정체가 들킬 것이 두려웠던 라이너가 마르코를 거인에게 먹이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 거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에렌처럼 동료들을 모두 잃게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악마이자 영웅이 된 프록처럼 なあマルコもうどれがお前の骨だかわからなくなったよ 유일하게 자신을 긍정해주었던 동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마르코를 잃은 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병단에 입단해 거인과 싸우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조사병단에 입단한 장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상과 승리를 위해 잘못된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正しいとは言えねえだろ内部の情報を把握してる巨人の存在を知っていたらよ対応も違ってたはずだ 엘빈의 악마 같은 계획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결과를 내는 유능한 지휘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이상으로 인해 중앙 헌병을 죽인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고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죽을 뻔하는 등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次は必ず撃ちます何が本当に正しいかなんて俺は言ってないお前は本当に間違っていたのか 그리고 수십만 명의 엘디아인을 학살한 라이너에게 차마 정을 떼지 못한 장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간신히 눈물을 참고 전투가 끝난 후 한지가 라이너를 죽이려고 하자 한지를 설득해 라이너를 살려놓기도 했습니다. 승리를 위해 악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프록과 달리 장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적이라고 판명되면 가차없이 죽이는 프록과 달리 장은 설령 적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을 주저하는 인간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샤를 죽인 가비에게 복수하지 않거나 헌병과 라이너를 죽이지 못했던 것처럼 팔코를 차마 죽일 수 없어 팔코와 함께 차력거인을 죽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거나 군인뿐만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공격하는 에렌을 비판하면서도 에렌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엘디아국이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에렌과 프록의 계획대로 땅올림이 발동, 지크의 외침으로 고위 간부들은 모두 죽게 되어 파라디 섬의 실권은 사실상 예거파가 쥐게 되었습니다. フロックやめろ牛だ落ち着けよじゃあ分からせただけだ 의용병을 한 곳에 모은 프록은 이들을 반 협박, 반 설득하게 됩니다. この島でエルディア帝国のために力を貸してくれる者がいるなら声を上げよ我々は歓迎しエルディア人として迎える 군사 가치가 높은 거인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엘디아인을 이용한 명예 마레인 제도를 만들었던 마레처럼 프록 또한 의용병들이 가진 특수한 과학기술과 지식을 엘디아 제국에 부응해 사용하기 위해 비엘디아인을 이용한 명예 엘디아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ざけるなクソ野郎誰がお前なんかに 그리고 프록은 장을 회유하게 됩니다. あの地獄を生き残ってようやくこれを手にしたんだこれが何かわかるか自由だよもうお前らは戦わなくていい 끝날 것 같지 않던 전쟁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엘디아 제국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 취급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에 장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예거파를 선택하게 됩니다. 我々はもう自由だ解放者エレンと我らイエガー派によって世界に勝利した
心臓を捧げよう心臓を捧げよう 말의 명예 마레인 제도처럼 명예 엘디아인 제도를 만들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레가 보낸 거인들에게 학살당했던 것처럼 벽 밖에 수억 명의 사람들을 초대형 거인들을 이용해 학살하자는 예고판은 마레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장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권을 잡고 있는 예고파를 상대로 거스를 수도 없고 에렌의 학살로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장은 속마음을 감추고 예고파에 합류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じゃあ私だ外で待ってる引くな考えるなこのままじっとしていればセントラルの一等地が手に入る 하지만 감췄던 장의 속마음은 그의 발을 움직였고 장은 한지에게 학살을 방치해야 엘디아가 살 수 있다는 현실을 말하게 됩니다. 何年かは猶予ができるはずだでもそうやって可能性を探してるうちに時間が過ぎて何一つ解決できなかった 조사병단의 일원으로 마레의 땅을 밟고 마레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장은 학살을 반대하고 싶었지만 마레 본토에서 엘디안에 대한 극심한 징후 또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에렌의 학살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だからエレンは世界を消そう虐殺はダメだこれを肯定する理由があってたまるかごめんジャンの言う通りエレンがこうなったのは私の不甲斐ない理想論のせいだ 장에게 바로 사과한 한지는 이상을 논하며 잘난 체하는 자신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리바이와 함께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한지는 결국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엘빈이 죽어간 동료들을 잊지 못해 꿈을 포기하고 조사병단 단장으로 죽었던 것처럼 죽어간 동료들을 한지는 잊을 수 없었고 인류 전체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조사병단 단장으로서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수억 명의 자유를 짓밟아야 한다는 이 현실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의 말을 듣고 조사병단 동료들과 죽은 친구를 떠올린 장은 마르코의 유고를 태우고 조사병단에 입단하겠다는 4년 전의 결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현실, 예거파가 아닌 인류 전체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상 조사병단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ハンジさん俺はまだ調査兵団です誰か手伝ってくれないかな睨み合ってないでさ 에렌을 막기 위해 마레의 전사들과 임시 동맹을 맺게 되지만 장은 라이너가 마르코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最後に何か言ってなかったか俺たちはまだ話し合ってないってそうだよ俺たちはろくに話し合ってない 마르코의 말처럼 대화의 필요성을 자신에게 모두에게 강조하며 라이너에 대한 징후를 간신히 억누르려한 장이었지만 극심한 자기 혐오에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는 라이너의 말을 듣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감정을 추스린 장은 예거파가 점령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잘만 하면 훈련병 시절 동기들과 싸우지 않고 비행정에 탑승할 수 있다는 이상을 꿈꾸며 동기들과 싸우는 것을 거부했지만 현실은 잔혹했고 결국 코니와 미카사와 함께 장은 동고동락하던 동기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なぜこうなるんだ人から暴力を奪うことはできないよねえ兵長 서로 간의 신념과 목적이 다르고 이를 굽힐 수 없다면 폭력이라는 확실한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밖에 없다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소다. 俺たちは同じだライナー 가장 친했던 동료들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들은 라이너처럼 장은 훈련병 시절의 동기들에게 배신자라는 말을 듣게 되고 세계를 구하기 위해 파라디 섬의 악마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교육을 받고 벽을 부숴 수십만 명의 엘디아인을 죽인 라이너처럼 세계를 구하기 위해 동료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장은 라이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お前を責める資格なんてなかったんだ俺は人を救うため人殺しになった
자신이 증오하던 라이너와 똑같은 짓을 저질러버린 장은 자신 앞에서 죽어 자신이 죽여온 동료들의 죽음을 무의미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마레에서 만난 램지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에렌과 싸우게 되고 베를톨트의 공격에 죽을 뻔한 라이너를 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큰 죄책감을 가져 몇 년간 극심한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던 라이너는 자기 같은 건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장은 라이너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벽 밖의 인류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학살자가 된 에렌도, 자신처럼 배신자가 된 라이너도 모두 이해하게 된 장은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でもせめて死ぬところまであがいてみようぜ。俺たちは往生際の悪い調査兵団だからな。じゃん 한때 적이었던 피크, 에리, 라이너와 함께 용맹하게 싸운 장은 인류를 위해 심장을 바치는 조사병단 그 자체였습니다. 後のことは仲間に託す。それが調査兵団の最後ってやつだからな。 프록과 장은 출세를 위해 조사병단, 헌병단에 들어가고 싶었고 동료를 잃어 크게 달라지게 되고 동료를 잃게 만든 사람을 증오하게 되고 이상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잔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등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록은 엘빈과 벽 밖의 인류를 증오하고 증오와 폭력이라는 쉽고 확실하고 현실적인 수단을 선택한 것과 달리 장은 엘빈, 에렌뿐만이 아니라 벽 밖의 인류와 라이너마저 이해하고 이해와 평화라는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프록은 증오를 이용해 예고파의 지지도를 높이고 파라디 섬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가 고른 증오는 벽 밖의 인류에게 증오를 키운 것뿐만 아니라 벽 안에 사는 같은 엘디아인에게도 증오와 불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프록이 만든 명예 엘디아인 제도는 명예 마레인 제도가 그랬듯이 그리샤, 지크, 라이너 같은 악마의 아이를 탄생시킬 것이고 예고파로 폭력을 행사해 파라디 섬의 정권을 빼앗은 것처럼 예고파에게 증오를 품고 예고파에게 적대하는 세력이 나타나 정권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프록의 방식은 2000년간 이어진 역사의 반복이자 증오의 연쇄입니다. 거인을 조사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헌병단이 아닌 적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예고파가 아닌 わからないものがあれば理解しに行けばいい。それがそれが調査兵団だろう。 거인을 조사하고 적을 이해하고 평화라는 이상을 끝내 현실로 만든 조사병단을 장은 다시 선택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타인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증오 섞인 폭력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고 확실합니다. 프록을 비롯한 예고파에게 폭력은 최선의 수단이었지만 장을 비롯한 조사병단에게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었고 폭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가며 에렌을 막으려고 한 장이야말로 증오의 연쇄를 끊고 타인을 이해하라는 본작의 주제를 대변하는 명품 조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覚えてるか、ちゃん。死体を焼いた夜のこと。お前のせいなんだぞ。俺たちが人類を救う羽目になったのは。